무엇이 공익이고 무엇이 사회인지 지금 개념이 정확히를 안 잡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익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중압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요, 우리가 사회에 이렇게 얼굴이 나와 있는 사람들 다 공인이라고 그러거든요. 사회에 이렇게 얼굴 나와 있는 사람. 그러다 보니까 뭐 연예인, 뭐 방송인, 뭐 정치하는 사람, 뭐 기업하는 사람, 다 공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. 어떻게 보면 사회에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, 돈, 명예, 권력 중 어떤 거 하나라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공인이라 다 우리가 다 얘기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. 왜 이렇게 됐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. 예전에 정보의 소통이 이렇게 한계가 져 있을 때에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인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어떤 하나만 하더라도 그 자기가 한 행동, 언행이 인터넷상으로 쫙 퍼지게 돼 있어요. 정보가 다 공유이 되니까 누가 무엇을 하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. 아니, 유튜브 보고 어디 올라가면은 약간 그거 보는 사람은 다 영향을 미치게 다 돼 있으니까요. 그래서 누구나 다 공인이에요. 지금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. 말하자면 공인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회 전반에 이익이 가게 하는 게 공익이거든요. 사회는 내 개인을 위한 건데 나의 행동이 지금은 뭐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냥 뭐 방송이고 뭐고 인터넷상으로 그냥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. 그 일반인도 지금 공인이에요. 어쩔 수가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요. 정보가 공유됨에 따라서 이제 누구나 볼 것 없이 다 공인이 돼버린 거예요. 그럼 우리가 공인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? 그리고 이 공익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?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무엇을 하던 간에 이 세상에 공익이 아닌 건 없어요. 왜? 모든 것이 다 오픈되게 돼 있기 때문에 투명한 사회가 돼버려가지고. 이 얘기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5천만이 카메라, 5천만이 농기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익적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.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.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. 그래서 내가 공익적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양심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. 내가 무엇으로도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빵집을 한다 이거예요. 그냥 동네 사람들에게 빵을 팔기 위해서 빵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빵이 잘 팔리겠어요? 이 빵을 뭐 발효하는 것을 자연 발효를 만들려고 그러고 요즘 그거 굉장히 또 노력도 많이 하시죠. 효소 개발도 하시고 그다음에 밀가루도 무슨 강력분하고 뭐 이렇게 섞어서 해야 되고 어떤 분은 또 수입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차별하려고 노력하는 게 뭐예요? 내 빵을 잘 팔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이 빵에 대한 자기 자존심이 걸려 있잖아요. 이 빵을 소비자들이 먹어가지고 이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빵을 만들고 계시잖아요. 동네 빵집 좀 운영하시는 분들이. 그냥 요거 대충 만들어서 팔아서 조금 이익 내려고 그러면 다들 사업이 안 되잖아요. 내가 그 빵 만들 때 그 빵에 대한 내 진실성이 있을 때 사업이 잘 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. 그게 공익 아닙니까? 제가 보기엔 그게 공익인데.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게 그게 공익 아닙니까? 그래서 우리 공익이라는 생각을 달래야 돼요. 지금 보세요. 이 사회를 우리가 구성하는 요소를 보세요.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? 우선 우리 쉽게 보면 정부가 있죠. 그렇죠? 우리가 공무원 사회를 얘기하죠. 그다 공익적인 삶을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사람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거 어디가 해결해 줘요? 기업이 있죠. 예, 기업이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사나요? 아니면 기업이 그 소비자하고 거래가 돼야 되는데 소비자가 이 기업이 자기 사익만을 위해서 산다는 건 소비자가 거래합니까? 벌써 뭐 인터넷상의 모성에 다 올려놔가지고 불매운동 벌어지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? 이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 기업이 존속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. 예. 그리고 거기 기업주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기업의 돈을 마음대로 자기가 도용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? 인터넷상에서 그냥 다 올라오잖아요. 뉴스에서 그냥 다 올라오고.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? 법의 심판을 받는 사회가 됐어요. 이제는 예전
것처럼 그렇게 기업이 마음대로 하고 이러는 사회가 안 돼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공익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. 원래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공익적인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개인이 운영하고 뭐가 운영하는 게 이것을 사익이라고 봤던 거예요. 사기업이라고 그랬던 거예요. 그게 아니면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있잖아요. 말하자면은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 때 전 세계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조합을 해서 스마트폰을 만들어놨으니까 팔리는 거 아니에요. 세상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소통되고 있는 정보를 다 입수할 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? 네. 그리고 외국에 있는 친지들하고도 마음대로 다 통화도 할 수가 있고 옛날에 도술로 통하던 건 지금 현실 사회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다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. 사회 전반에 이익을 주게 하는 거 아니에요? 공익이죠. 다 공익이에요. 그거 할 때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. 그 마음이 양심입니다. 그 양심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신이 어떤 정신은 홍익정신이죠. 홍익정신은 우리 역사에는 환인, 환웅, 당군으로 이어져서 내려오는 정신인데 다 아시죠? 홍익정신은 뭔지. 두루 널리 이익이 퍼지게 하라는 거죠. 누구나 다 이익이 갈 수 있게끔 하라는 거죠. 나 혼자만 이익이 아니라 내 이익도 나눌 수 있는, 그리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, 모든 것이 조화, 융합을 이룰 수 있는 사회. 그게 홍익정신이죠. 그래서 25세기 작가 게오르기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? 대한민국에는 훌륭한 정신이 내려와 있는데 세계 최고의 정신이 내려왔다고 그랬죠. 그게 홍익정신이라고. 근데 그 홍익정신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정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어떻게 됐어요? 여태까지 모든 종교 철학에 와서 다 꽃피울 수가 있었다. 그렇게 말씀하셨죠. 예, 그게 홍익정신이죠. 그게 바로 양심이죠. 그 양심을 또 누가 또 얘기했습니까? 공자는 그걸 인으로 설명했고 석가는 그거를 자비로 설명했고 예수는 그것을 사랑으로 설명했죠.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는 누가 이 얘기를, 양심 얘기를 제일 많이 했잖아요. 공식적으로. 교황, 지금 현재 교황이시죠.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그 말씀하셨죠. 신의 자비는 한계가 없는데 그래서 양심을 가진 자는 바로 구원을 받을 거다. 그렇게 말씀하셨죠. 바로 하늘의 마음이 양심이라는 거죠. 그 양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게 다 공익인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던 간에 무엇을 하던 간에 내가 양심 가지고 할 때는 내가 공익적인 삶을 사는 거고 왜? 나 하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의를 위해서 내가 같이 살기 때문에. 근데 아무리 우리가 공익이라고 생각하는 업무에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?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내 단체 이익을 위해서 산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? 그럼 사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. 그럼 공익이 아니라 사익입니다.